사람들마다 영화를 선택하는 기준은 매우 다릅니다. 평소에 좋아하던 배우가 출연하거나 소재나 이야기가 흥미롭다거나 하는 기준들이 있을 텐데요. 크리스토퍼 놀란의 영화를 관람하시는 많은 분들은 소재나 배우가 아니라 오로지 크리스토퍼 놀란이 연출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관람하러 가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은 감독이자 영화의 대중성과 작품성을 모두 녹여내는 감독인데요. 저도 영화에 처음 관심을 갖기 시작할 때 이 감독의 작품을 많이 좋아하고 찾아봤었어요. 얼마 전에 개봉이 얼마 남지 않은 테넷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크리스토퍼 놀란의 베스트 5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감만족 시작합니다. 5위는 인터스텔라입니다. 이 영화는 전 세계적으로 정부가 완전히 붕괴된 미래를 그리고 있는데요.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식량 부족 문제까지 생겼으며 환경오염도 심각해졌습니다. 나사마저 해체하게 됐죠. 쿠퍼는 자신들의 가족과 이 지구를 구해내야겠다는 생각에 대원들과 함께 지구를 대체할 만한 행성을 찾아 떠납니다. 이 영화는 스탠리 큐브릭의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의 영향을 많이 받은 작품인데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가 인간사를 아우르는 큰 주제를 다루었다면 이 작품은 사적이면서도 감정적인 영역을 건드려 큰 감동을 줍니다. 크리스토퍼 놀란은 배우들에게 우주선 세트장 창문을 통해 미리 촬영해놓은 우주 영상을 보여주면서 연기에 더욱 몰입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했다고 하는데요. 연기는 물론이고 훌륭한 시각미술까지 즐길 수 있는 영화입니다. 과연 쿠퍼는 이 지구를 구해낼 수 있을까요? 4위는 메멘토입니다. 레너드는 전직 보험 수사관이었지만 아내가 강간당하고 살해되던 날의 충격으로 10분 이상 기억을 지속하지 못하는 단기 기억 상실증 환자가 됩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이름이 레너드 셸비라는 것과 아내가 강간당하고 살해당했다는 것, 그리고 범인의 이름이 존이라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것들을 기억하기 위해 자신의 온몸을 메모와 문신으로 가득 채우게 되죠. 이 영화는 주인공의 설정인 단기 기억 상실증을 편집과 플롯의 구성을 통해 구현하면서 관객마저 그러한 느낌을 들게 만드는데요. 그래서 2번 관람하시거나 중간에 내용을 정리하시면서 보시면 더욱 깊은 관람이 되실 것 같아요. 과연 레너드는 범인을 자기 손으로 죽일 수 있을까요? 3위는 덩케르크입니다. 이 영화는 제2차 세계대전의 덩케르크 철수작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데요. 1940년 5월 독일군은 프랑스 벨기에 국경지대에 프랑스 방어선을 돌파하고 그대로 영국 해협을 향해 서쪽으로 밀고 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연합군은 둘로 갈라졌고 영국군은 퇴로를 차단당한 채 해안에 고립되고 말았죠. 영국군 사령관이었던 육군 원수 고투경은 자신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명은 병사들을 구출하는 것이라고 결론 내린 뒤 프랑스 북부와 벨기에 해안으로부터 철수 계획을 세웠습니다. 영화는 이 철수작전의 상황을 생생하게 시각화하였는데요. CG를 쓰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크리스토퍼 놀란은 실제로 2차 세계대전에 사용되었던 함선을 빌려오거나 혹은 비슷한 크기의 모형을 만들어 사용했다고 합니다. 초반 몇 분은 대사 한마디도 없이 긴장감을 순식간에 고조시킵니다. 또한 시계 소리를 계속해서 들려줌으로써 긴장감을 더 크게 만드는데요. 언제 시계 소리가 멈추는지, 왜 그때 멈추는지 유의해서 관람하시면 이 영화의 메시지와 감동이 더 크게 다가오실 것 같습니다. 2위는 인셉션입니다. 이 영화는 놀란의 스타일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작품인데요. 주인공 코브는 타인의 꿈에 들어가 생각을 훔치는 특수 보안 요원입니다. 코브를 이용해 라이벌 기업의 정보를 빼내고자 하는 사이토는 코브에게 생각을 훔치는 것이 아닌 생각을 심는 인셉션 작전을 제안합니다. 성공 조건으로 국제적인 수배자가 되어 있는 코브의 신분을 바꿔주겠다는 제안을 하고 코브는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해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이 영화는 일본 애니메이션 파프리카와 설정이 매우 유사합니다. 오마주한 장면들도 꽤 있죠. 인셉션이 보여주는 시각적 재미와 주제의식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특히 논란이 가장 잘하는 것 중 하나가 이야기의 특정한 단계를 수평 혹은 수직으로 형성해서 그 단계를 오가며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방식인데요. 그러한 논란의 묘기가 가장 잘 드러난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과연 코브는 인셉션 작전을 성공시킬 수 있을까요? 1위는 다크나이트입니다. 범죄와 부정부패로 물든 고담시,
그곳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배트맨은 짐 고든 형사와 지방검사 하비덴트와 함께 이 도시를 구해내고자 의기투합합니다. 이 소식의 위기를 느낀 악당들은 다 같이 모여 회의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때 보라색 양복을 입은 악당 조커가 나타납니다. 어떠한 목적이나 룰도 가지고 있지 않은 조커는 이유도 말해주지 않고 배트맨을 죽이자고 제안하죠. 조커는 도시를 혼란에 빠뜨리며 배트맨의 목을 조여옵니다. 이 영화는 있는 그대로 즐겨도 매우 재미있는 히어로 블록버스터지만 상당히 철학적인 작품이기도 합니다. 각 캐릭터마다 상징성이 뚜렷하기도 하고 특히 조커의 행동 원리나 방식은 악에 대한 고찰이 가득 담겨있죠. 배트맨, 하비덴트, 조커가 각각 어떤 신념으로 어떤 행동을 하게 되고 어떤 변화를 겪게 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유의하며 보시면 더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영화는 정보량이 상당히 많아서 여러 번 관람하실수록 그 의미와 깊이가 더 뚜렷하게 보이기 때문에 N차 관람을 추천드립니다. 덩케르크를 제외한 나머지 4편은 모두 넷플릭스 혹은 왓챠플레이에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비크래커의 오감만족이었습니다.